가끔도 이제 황살 끈을 많이 해서 황살 끈을 우리가 황사가 지금 물고 있으니까 그 끈으로 큰애부터 올라가 끄는 끈. 근데 어떡하면 이제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면. 비가 오면은 일이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와서 비가 오면은 이 능으로 비를 피하러 와요. 그러고 살았죠.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같던 곳. 선능과 정능은 단순한 왕릉만은 아니었다. 역사적 사적지로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그렇게 서 있던 선정릉. 이제는 그 의미도 많이 퇴색됐지만 500여 년 세월을 간직한 채 도심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다. 유서 깊은 사적지 선정릉,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선정릉은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위치한 왕릉으로 조선의 성종과 그 계비인 정현왕후 능인 선릉, 그리고 중종의 능인 정릉을 합쳐 선정릉으로 불린다. 선릉의 특징은 왕과 왕비능을 따로 쓰는 동원 이강식의 배치로 석실을 쓰지 않고 있다. 선정릉은 강남의 유일한 사적지로서 임진왜란 때는 외병에 의해 파헤쳐지는 등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 1970년 사적 제199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선정릉은 조선조 제9대 성종대왕과 왕비 그리고 중종대왕 11대 중종대왕의 유택지입니다. 능으로서 왕릉이 조성된 지가 1495년도에 생겼습니다. 성종대왕께서는 1494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왕릉이 생긴 지는 정확하게 한 512년이 된 유서 깊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년 우리 역사를 고이 간직한 선정릉. 지금은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지만 과거 선정릉 주변은 어떤 곳이었고 또 풍수적으로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지금 선정릉이 있는 곳은 옛날에 학당동이라고 하는 긴 골짜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 골짜기 기분이 전혀 안 납니다만은 옛날에는 분명히 이제 골짜기였고요. 그 골짜기 사이로 냇물도 흘렀고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학당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자가 요즘에 신당동이니 봉천동이니 삼성동이니 하는 그 동처럼 생각해가지고 동네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학당동을 동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이 골짜기입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는요, 동 그러면은 그걸 마을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는 골짜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동 그러면 동네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학당동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바로 선릉과 정릉이 들어선 그 긴 골짜기였어요. 상당히 그래도 옛날에는 경치도 좋았고 풍수적인 면에서도 높이 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능들이 들어섰으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학당동이라는 긴 골짜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던 곳. 이제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예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500년 세월을 꿋꿋하게 지키며 사람들과 함께 해온 선정릉. 2006년 초봄, 선정릉은 그렇게 우리 앞에 서 있었다. 한 시대를 다스린 성종과 그의 비 정현왕후,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중종이 묻혀있는 선정릉. 선정릉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자. 이 능제에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을 보면은 성종대왕릉은 병풍석이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이 병풍석은 그러니까 이 봉분 밑에 하단부를 돌로 12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준 이 거대한 돌입니다. 이 병풍석에는 이렇게 보이면 요 구름 문양이 있고 여기 앞에 여기 이렇게 보이면 여기 이제 부처님상. 이 병풍석에 돌아가면서는 12지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오래돼서
풍화에 많이 마모가 되어서 어떤 상인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상들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능에 묻힌 성종. 성종은 세조의 손자다. 1469년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뛰어난 천품과 도량으로 많은 칭송을 받았다. 25년 왕위에 있으면서 어떤 왕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긴 성종의 묘에는 석실은 쓰지 않았다. 봉분 바로 앞 중앙에는 혼유석이라고도 하는 상석이 있는데 이것은 쌍릉일 경우 봉분 앞에 두고 합장릉일 경우 두 기나 한 기를 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혼유석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일까? 왕릉 앞에는 이 널따란 이 판석이 있습니다. 이 돌은 혼유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왕께서 영혼이 나와서 여기서 앉아서 쉬시는 곳, 그런 용도로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상징적인 상징물입니다만도 용도는 영혼이 나와 쉬는 곳, 이렇게 쓰인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유석 앞에 이렇게 돌로 만든 등이 있습니다. 이걸 석등인데 이걸 장명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에는 이 속에 무슨 촛불을 켜고 이렇게 실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불을 밝힌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왕께서 밤에 이 불을 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 하나의 상징적인 석등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또 어떤 역할을? 이 능 앞에 촛대처럼 이렇게 서 있는 망주석이라 합니다. 망주석은 바라볼 망자, 이제 이 나무목변 해는 그 바라보는 이런 기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망주석은 여기 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아르키는 하나의 표석으로 보시면 되고, 망주석 옆에 요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요거는 세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하나의 수호적인 그런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종대왕 등의 주변을 감싸며 두르고 있는 담.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능을 보호하는 담벼락 정도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담 하나를 둘러도 의미를 두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 담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자. 왕릉은 어떠한 능이든 북풍을 막아주고 하는 그 담이 있습니다. 이걸 곡장이라 합니다. 이 곡장은 이 성종대, 이 성종대왕릉의 이 곡장의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 해 모양의 요런 동글한 요 돌 모양이 드문드문 박혀 있는 것이 하나 특이합니다. 다른 능에 없는 그런 곡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아마 해 모양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해는 밝음과 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곡장 중간중간하게 특이하게 이렇게 박아놓은 것이 하나의 그 성종대왕의 곡장의 특이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종대왕 능을 지나 동쪽편으로 따라가면 작은 언덕에 조성된 성종대왕 계비 정현왕후 윤씨묘가 있다. 정현왕후 윤씨는 성종 4년 수기로 봉해졌고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폐위되자 왕비로 봉해졌으며 69세로 승하하여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고 한다. 네, 왕과 왕비가 쌍문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있는 능을 동원 이강형 능이라고 합니다. 조선조에 들어서 동원 이강형은 세조 왕릉과 이 선릉 또 추전된 그 덕종, 고향에 있는 덕종릉이 이렇게 동원 이강형으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현왕후릉에는
남편인 성종대왕릉에 있는 병풍석이 없습니다. 이 병풍석이 없는 이유는 세조대왕께서 내 이후에 어떤 왕도 병풍석을 못하도록 했는 그런 어명에 따라서 아마 여기는 병풍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난간석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또 이 정현왕릉에 있는 문인석과 무인석의 그 조각은 섬세하면서도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조각 기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성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성종대왕의 동쪽에 안치된 정현왕후. 정현왕후능은 석실과 병풍석이 없이 조성됐다. 정현왕후능을 지키고 있는 문인석과 무인석은 중후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석호와 석양 등도 함께 봉분주의를 에워싸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문화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임진왜란 때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심지어 시신이 있는 곳까지 불타는 순환도 당했다고 한다. 정현왕후능을 지나 소나무 숲을 거치면 중종대왕릉인 정릉을 만날 수 있다. 중종은 처음 희릉에 묻혔으나 7년 후 그의 계비였던 문종왕후 윤씨에 의해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홍살문 앞에는 이 도랑이 있었고 도랑을 건너서 금천교라는 것이 있어야 이 능제에 들어오는 정문의 그 형태입니다만은 지금은 훼손이 되고 이 선릉과 정릉공이 이 금천교라든지 그 다리 이런 것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살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신도 박석, 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제사 모시러 들어갈 때 또 능에 봉심을 드리러 들어갈 때, 능을 살피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임금님은 위에 신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낮은 길로 다니도록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 신도 박석이 있습니다. 요 넓은 길이 신도고 요 좁은 길이 어도입니다. 그 신도는 사람이 다녀서 안 되는 곳이고 요 어도로만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죠. 예. 예, 어도입니다 이게. 여기가 예, 어도. 홍살문을 지나면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길. 제를 올리러 가는 어도와 영혼을 위한 신도. 그 길에는 이렇게 엄격한 이해가 담겨져 있다. 홍살문을 거쳐 어도를 지나면 만나게 되는 곳, 바로 정자각이다. 제를 올리던 곳 정자각. 정자각은 동립서출이라 하여 모두가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으로 나오도록 돼 있는 곳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예전 화려했던 정자각의 모습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던 그 모습들도 이제 볼 수 없지만 조상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의 이해는 아직도 이곳 정자각 곳곳에 배어 있다. 홍살문을 거쳐 어도를 지나 정자각에서 제를 지내던 500여 년 전의 조선 왕조. 비록 왕조는 없어졌지만 그 이야기들은 이렇게 왕릉으로 남았다. 세종 이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현군으로 평가되는 성종임금과 그 계비 정현왕후, 그리고 유교 도덕에 힘썼던 중종임금. 그들이 후세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세월이 흘러 그 시절 세워진 성물들이 마모되고 조각들도 희미해졌지만 500년 세월 왕릉을 지킨 성물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곳에 남아 찬란했던 조선 왕조를 기억해낼 것이다. 이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에 사시는 주민과 또는 서울 시민들은 더욱더 이 선릉과 정릉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릉에 들어올 때는 일단 여기가 어떤 놀이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과거에 우리 1500년도에 그 9대 성종대왕과 11대 중종대왕이 있는 하나의 능력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이 경건한 분위기와 더불어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역사적인 가르침이 있는 그런 장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원형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원형 보존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도시 한복판에서 만난 우리의 유적지 선정릉. 선정릉은 오랜 시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했다. 500년 세월을 훌쩍 넘어 우리 앞에 선 선정릉. 선정릉이 가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찬란한 문화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